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전장에 반등이 나온 듯 했으나 또 눌려서 마감했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유럽이 지난주의 상승을 절반 이상 반납하고 나스닥 또한 장중 한때 16,000포인트에 근접하는 상승을 보였다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감하였는데요. 이제 시장 꼭지 친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 장세라고 보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제법 큰 규모의 눌림이 있었죠. 근데 정작 해외 시장은 별다른 일이 없이 금요일이 마감되니까 개장 초에 제법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대기 시작했어요. 특히 외국인 선물 매수가 오전장에만 5천억 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 했는데요. 하지만 해외 시장이 도와주지 않았죠. 일본 증시도 눌리고 엔화도 튀고 홍콩 증시도 눌린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번 주는 그냥 조정이다 이런 신호를 보내니까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줄이기 시작했고요. 오후 들어서 선물 매수를 다시 늘렸지만 시장을 강세로 돌리기에는 20%쯤 부족한 파워였다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현물을 1,000억 매도한 것도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를 1,200억 넘게 매도한 등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을 하겠어요.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아직은 시장을 버리는 그런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지수가 오전에 상승할 때 들어온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빠져나가지 않았고 옵션 시장에서도 콜 클래스의 미결이 지수 하락과 달리 얼마 증가하지 않는 등 이 정도 눌리면 됐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였죠.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풋클래스에서는 높은 델타의 미결이 증가를 했어요. 즉 종합주가지수 2500선 이하에서는 오케이 내려와 롱 기다려야지 롱 잡아야지 이렇게 롱을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음을 보여줍니다. 지수가 상승과 눌림 그리고 보합선으로 마감함에 따라 양옵션 프리미엄이 줄어들어 이제 잔존일 대비로는 적절한 프리미엄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해외 시장의 변동성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옵션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락이 아닌 의외의 급등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되었다고 봐요. 물론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세적 급등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쌓은 그 높은 델타의 풋옵션 미결들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한 그런 상승 정도로 보는데요. 시장이 지나치게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마켓 메이커들이 옵션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위험의 수준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잔존이 지금 3주차에 옵션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선물 베이시스 또한 슬슬 붙어가고 있어요. 연말까지는 방향성 베팅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의 미결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남은 3주간은 현물 흐름이나 선물이 투기적 매매보다는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이 롱감마 포지션을 이용해서 지수를 급등락시키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에는 제자리인 그런 좀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중순 이후로 시장이 급등하고 나서 초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급등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풋옵션을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못했죠. 근데 이후에 시장이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높은 델타 값이 풋옵션 미결을 충분히 쌓아뒀어요. 그러면 이들 풋옵션을 완벽하게 다이어트 시킬 때까지는 지수가 일시적이고도 또 제법 강한 그런 지수 상승을 유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는데요. 오늘도 거진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든 이달 말이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그룹이 주도한다기보다는 유튜브나 텔레그램 메신저, 블로그 통을 통해서 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시장 참여자를 유혹하는 것. 이게 작전이 아니고 뭔가 싶어요. 사실 이번에 특례 편입이 불발되면 거진 1년 동안은 편입이 불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사력을 다해 편입시키려고 매수를 쳐지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에코프로머티 주식 보유자들한테 너 계속 매수 안 하면 너도 죽는 거 알지? 이런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안 되면 이 매수 물량들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거예요. 참 씁쓸하네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 개장 초에는 반등도 좀 나온 듯 했는데 후속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살짝 레벨 다운을 한 정도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뭐 오른 게 없죠. 오히려 건전한 5일선 이평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난주 수요일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돌려준 것이라서 이 롱을 잡고 있는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한번 횡보기에 들어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횡보를 하는 게 유럽 증시 특징이죠. 특별히 오늘은 뭐 의미 있는 경제지표 발표도 없고 해서 지수는 조용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국 FTSE 100 지수는 오늘도 약간 눌리면서 거의 한 18거래일째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횡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조금 달랐어요. 미국이 2년 국채 그리고 5년 국채 입찰 이게 응찰률이 높게 나와서 뭐 채권 시장이 올랐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지난주 화수목에 채권 시장이 살짝 눌렸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채권 시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로존 채권은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국채도 함께 오르면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 흐름으로 보면 연말로 갈수록 계속 채권 시장 변동성을 죽이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10년물 기준 3% 보여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 4%대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엔화가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뭐 12월에는 BOJ가 긴축 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헤드라인도 멋지게 뽑히는 게 17년 만이 금리 인상 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떡밥이 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 드디어 150에는 바닥이 아닐까 이런 컨센서스가 생기기 시작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뉴스에 팔라는 건 아니고, 연말이라 이런 뉴스의 지속성이 조금 의심이 되지만, 만약에 엔화 강세 테마가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매크로단에서는 의미 있는 전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일단은 올해는 신경 쓸 뉴스가 아니고 내년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유가의 등락이 눈에 띄는데요. 브렌트 기름 기준 80달러를 놓고 1달러 내외에서의 등락이 이어졌어요. 오펙 기대감 때문에 하락의 속도가 늦춰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지난 21일 급반등을 한 뒤 유가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투자자들은 오펙 미팅에서 그닥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구조적 공급과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산유국들이 쿼터 확대 요구, 그리고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생산 확대를 노리고 있는 국가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의외의 뒤통수를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생산 단가를 놓고 보면 사우디가 가장 낮은 축에 들죠. 그래서 작심하고 그 OSP 그 공급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 다른 생산 국가들이 낮아빠지게 되고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가는 하방 경직 보이다가 튀게 되죠. 여하튼 이 11월 30일까지는 이틀 더 남았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꽤 강하게 빠져서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나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0.4% 하락한 게 무슨 강한 하락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난 금요일 시장 마감을 보면 이해할 만한 흐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땡스기빙 다음날로 반장이 열렸죠. 그런데 그때 나스닥은 이틀 연속 눌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16,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시아 세션에서 이제 15,938포인트까지 내려오니까 이거 뭐 꼭지 친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할 법도 했어요. 근데 변동성도 또 워낙 낮은 수준이었죠. 그래서 뭐 지수가 이렇게 아시아 세션에서 눌릴 때 바로 14포인트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유럽 세션 들어서 나스닥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미국 세션에서도 새벽 3시 15분까지 시장은 점진적 상승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 오전장의 상승과 오후장의 하락 흐름은 상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이 오전장이 상승할 때는 변동성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에 조정받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하락했죠. 볼게요. 이 차트인데 이게 변동성 차트거든요. 이거를 3D로 볼게요. 이게 오전장에는 변동성이 강했어요. 그런데 오후장에 지수가 나스닥 쭉 눌릴 때 변동성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것을, 그러니까 물론 폭락은 아니죠. 점진적 하락하는 거, 이거는 리스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조정으로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진짜 무서운 거는 이 구간에서 며칠이고 횡보를 하다가 레벨업을 했어요. 그래서 레벨업 하고 나서 한 10거래일에서 15일, 뭐 15거래일 정도 동안 계속 기간 조정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평선이 반대로 꼬이게 됩니다. 즉 단기 이평이 올라간 척 했다가 장기 이평 또는 뭐 최소 20일 이평을 깨고 전체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는 시장 하락? 아예 의미 없다. 이 정도는 가벼운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과 상방을 자신 있게 지르자,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오늘 장중 진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0.5% 이내에서 움직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일 종가 대비로는 0.49% 올라갔다가 그냥 보합으로 내려온 거예요.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만 움직인 거고요. 자, 이런 장에서 무슨 추세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방향성을 논할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도 시장의 디테일들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 ARM홀딩스가 4.5% 하락한 것은 지난주의 상승이 과해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본 것이다 라고 하면, 그동안 신고가 갱신을 해가던 브로드컴, 요게 의미 있는 음봉을 얻어맞았고요. 그리고 메타나 애플 같은 경우도 살짝 흠집이 난 상태죠. 물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지수를 버티게 했지만, 신고가 갱신을 하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삐걱대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11월 말까지는 시장이 최대한 버티려 할 것 같은데요. 12월 들어서 변동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이 의미 있는 음봉을 만들어낸다? 그럼 그때 기간 조정 여부를 판단해서 장중 매매를 해야지, 지금은 아예 장중 매매를 할 만한 흐름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무리해서 롱이니 숏이니 담글 필요는 없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시장이 조용해서 무슨 코멘트를 할 게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콜간말을 살리기 좋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틀간 해외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그런 눌림이 나오면서 콜옵션을 제법 찍어 누른 데다가 지수 조정에 높은 델타의 풋옵션 매도를 쌓아놓은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죠. 현물이나 선물이 흐름 외에도 콜옵션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지수를 충분히 당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고려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2600 간다 이런 거 아니고 여전히 그냥 25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계속될 것을 보는데요. 지난 5거래일간 누적 발행된 풋옵션을 확실하게 찌그러뜨릴 때까지는 풋옵션 매수는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장이 박스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를 16,000포인트에서 위로 끌어올리려는 그런 힘보다는 이제는 누르려는 힘이 더 세지고 있다. 요거는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바로 부러지기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일봉상 양봉을 하나 만들어주고 조금 더 기간 조정 이어가다가 부러져야만 그때는 진짜 하락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일중 등락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자는 채권 입찰 호조로 시장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서 시장을 설명하려 하는데요. 지금은 월말장이라 그런 거 없고요. 각각의 움직임마다 또 모두 의미를 이유를 붙이려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